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감하게 싸웠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 장병들의 공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공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한 영웅들을 러시아 전우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행동이 단결과 동지애에 따른 것이며 국제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북한군 전사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적을 격파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이웃 나라, 즉 남한도, 일본도, 서방의 대부분 군대도 없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잘 훈련받은 북한 특수부대가 일관성, 규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인내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키예프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00개 대대 병력을 투입해 7만 6천 명이 넘는 사상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차 412대, 보병 전투차와 장갑차, 군용 차량 5천 대를 상ser했다고도 했습니다. 쿠르스크는 1943년 여름 사상 최대 전차전에서 나치 독일의 기갑부대가 괴멸된 것으로 이번 세기 러시아 승리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는 네오나치 정권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는 다음 공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전은 결국 협상이 아니라 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떠드는 거의 합의된 평화협정의 내러티브보다는 푸틴의 결의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러시아 참모총장 게라시모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근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간주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의 기록 사진도 인터넷에 즉시 등장했습니다. 군사 블로거 보리스 로진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전투원의 사진을 게시했다고 커넬 카사드가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6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보입니다. 헬멧에는 세인트 조지 리본이 식별 표시로 달려있습니다. 로진은 사진에 나시 브라차 빠루지우, 우리의 전우들이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유포해 한국 매체들이 보도한 북한군 정보는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중에는 북한군이 현지에서 포르노에 중독됐다느냐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러시아와 북한 간 우호관계는 CSTO 전체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서 수두자에는 북한군 기념비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스타러시 에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면서 이는 진정한 파트너십과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강한 의무감,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기억은 1945년 한국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과 1950에서 1953년 유엔군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억만큼이나 그들에게 신성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빚을 갚았고 CSTO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동맹국임을 보여줬다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코레네프스키 지구 해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타라야 소로치니와 노바야 소로치니 근처의 전투와 꾸릴로프카로의 돌파구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치렀다면서 이 업적을 기억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바짐 코줄리는 북한군이 돈바스의 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는 작년에 채택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따른 것으로 북한군의 전투지역 주도는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적의 침략을 받을 경우 지원한다는 건데 쿠르스크 지역은
키예프군의 침략을 받은 곳이란 논리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이 합의 조항이 이행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외부 침략 세력이 제거됨에 따라 북한군은 귀환할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국경 지역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바짐 코줄리는 북한군이 돈바스 영토 분쟁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과 달리 돈바스는 아직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연방의 한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돈바스 진공은 문제가 없지만 평양이 여기에 참가할 경우 서방 국가들의 제재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동맹국인 북한에 심각한 문제를 안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모험적인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군사 기밀이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실제로 손실을 입었지만 키예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은 차제 평양에 군사 기념비를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게 있어서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투작전이고 그들은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집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월 21일 말라야 로지나, 실라 러시아, 작은 조국, 강한 러시아라는 지자체 포럼에서 한 연설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예프 정권이 이미 국가 전체를 서방에 효과적으로 매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원과 돈을 훔쳐 서방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정학적 약탈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히토류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권리를 미국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 자원을 빼앗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가문과 대규모 농업회사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블랙락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키예프 정권의 소수를 위해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쌍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동안 외국인과 매국노들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자르그라드는 그러면서 키예프 정권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와 예르막은 미국이 아닌 유럽 파트너에게 자산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의 흑토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토 판매는 2020년에 시작되는데 당시 베르홈나라다는 우크라이나 토지법 개정안 2194호를 통과시켰고 젤렌스키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자유롭게 판매하는 소위 토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오클랜드 연구소는 2023년 2월 전쟁과 약탈,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점령이라는 연구에서 흑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거의가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미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기업은 10위 하나뿐입니다. 우크라이나 회사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부리스마에서 한 달에 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바이든 시니어는 2019년에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회사에서 쫓아냈는데 이는 그가 4년 만에 그 회사에서 24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도 그의 의붓아들을 통해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전 대통령 크바스니예프스키도 거의 같은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기업의 대량 주식은 모두 미국의 투자 펀드인 블랙락의 소유입니다. 자르그라드는 블랙락이 우크라이나 기업인 메틴베스트, 에너지 기업인 디텍, 우크르에네그로, 나프토가즈, 농업 지주회사인 MHP,
철도 회사인 우크루잘리즈니차 등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은 물론 집단 서방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쉽게 고리를 끊고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채산성을 알 수 없는 히토류라도 먹자고 바둥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도 명목상 찜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트럼프도 견디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금권 세력의 이익을 챙겨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